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최근에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던 미국 시장의 분위기 때문인지 월가에서도 앞으로의 시장 방향에 대해서 긍정론과 비관론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각각의 입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점을 전달하고 있는 건지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업계에서 비관론으로 유명한 모건 스탠리죠. 이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번에 또다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회가 왔을 때 주식을 팔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라며 투자 노트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올해 연말에 S&P 500 지수에 대해 4,400선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 평균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올해 연말에 S&P 500 지수의 수치는 4,100에서 4,600선이기 때문에 4,400선을 제시를 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가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식을 팔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자면 현재 주가가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과거 70년간을 분석을 해보면 물가 상승률이 6에서 8% 수준이었을 때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12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0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주식은 고평가다 비싸다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시장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미 연준은 올해 연말까지 5,600억 달러의 자산을 줄일 것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미 연준이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양적 긴축을 제대로 실행할 수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인데요. 과거의 시장에 똑같은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전히 시장은 위험에 빠지면 연준이 다시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는 것인데요. 소위 연준 푸시라고 해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위험이 찾아오면 다시 연준이 개입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매파적으로 변신을 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날에 나왔던 경제 지표는 연준의 긴축 정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물가 지표인 근원 PC의 물가는 2월에 전년보다 5.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달에 5.2%의 상승보다도 높아진 거죠. 이 수치는 1983년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은 미 연준의 5월 금리 인상의 폭을 0.5%포인트, 즉 빅스텝 인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의 전망은 5월과 6월,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0.5%포인트씩 올린 다음에 연말까지 두 차례 추가적으로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에 미국의 기준 금리는 최소 연 2.75%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미 연준이 내년에는 연 3.5에서 3.75% 범위까지 추가로 인상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월가를 옥죄고 있는 두 가지 큰 리스크는 미국 긴축 정책의 불확실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현재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비관론을 펼쳤지만 당연히 낙관론도 있었겠죠. 향후 주가 방향을 두고서 월가에서도 여전히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연말에 4,700선까지는 상승할 것을 전망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하고는 다르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7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질 금리는 상당히 마이너스 상태인데다가 그동안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투자 심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위험선으로 돌아서는 시기가 되면 투기적인 자금도 함께 따라 붙을 거기 때문에 상승세를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월가가 예상을 하고 있는 평균적인 수치인 S&P 500 지수의 4,100에서 4,600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는 역시 이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남은 한 해를 박스권 행보를 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저 수량만 모아 나가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적립식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1분기에 주가가 바닥을 한번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지난 3년간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올해는 당연히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야지 주가에 심각한 버블이 쌓이지는 않게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만 한 다음에 적어도 우량한 종목에 대해서 적립식 장기 투자의 길을 선택을 했다면 꾸준히 수량을 모아 나가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서 하면 되겠고요. 만약 정말 스스로도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위기가 예상이 된다면 이번 1분기처럼 하락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매수를 할 수가 있도록 평소보다는 여유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넣었다 뺐다가 하거나 종목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쉬었다면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됐었겠죠. 항상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먼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투자 종목을 매수해가면서 자산을 복리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을 전달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시 주말이 찾아왔는데요. 모쪼록 모든 분들이 즐겁고 기분 좋은 금요일과 주말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